안녕하세요, 백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3학년과 3단원 운동과 에너지에서 등속운동과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운동의 기록입니다. 일단 운동이라는 것은 물체의 위치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위치라는 것은 기준점을 정했을 때 그 기준점으로부터 물체가 있는 지점까지 방향과 거리로 나타난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의 속력입니다. 물체의 속력을 간단하게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같은 시간대에 누가 더 이동거리가 뭐냐, 또는 같은 거리를 이동했을 때 누가 더 짧은 시간 동안 이동을 했냐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같은 시간이 걸렸을 때라고 봤을 때 10초 동안 한 명은 20m를 갔고요, 한 명은 10m를 갔습니다.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멀리 이동한 사람이 훨씬 더 빠르게 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을 우리는 속력이 빠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거리를 이동을 했을 때 같이 20m를 이동을 했는데 누구는 10초 동안 이동을 했고요, 누구는 5초 만에 이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봤을 때 걸린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같은 거리를 이동을 했을 때 훨씬 더 빠르게 도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속력이 빠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속력이라는 것은 좀 더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단위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거리는 어떻게 될까? 물체가 실제로 움직인 거리라고 얘기를 해서 이동거리는 속력에 대한 걸린 시간을 곱해준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수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걸린 시간을 넘겨주면 이동 거리는 속력 곱하기 걸린 시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력 단위는 시간에 대한 거리죠. 이것을 표현을 하면 시간분의 거리 또는 시간분의 거리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문제를 풀 때 어떤 시간을 나타냈는지, 초로 나타냈는지, 분으로 나타냈는지, 시간으로 나타냈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 이동 거리가 미터인지 킬로미터인지 이것도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 속력을 구하는 것은 물체가 어느 시간 동안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빠르기로 운동을 했는지 나타낸다. 분명히 속력이 일정하진 않았지만 이동한 거리와 이동한 시간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평균 속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밑에 예로 본다면 2초 동안 8m를 이동한 철수라고 나와 있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철수의 속력을 구할 때는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다 라고 했으니까 2초 분의 이동거리 8m를 해서 총 4m per 초라는 값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또 다시 2초 동안 4m를 이동한 0이라고 했을 때 걸린 시간 분의 이동거리라고 해서 계산을 하면 2m per 초라는 결과값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운동의 기록입니다. 다중섬광 사진의 분석으로 가장 많이 나오고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중섬광 사진은 어떤 물체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사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시간이라는 값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진을 보고 우리는 뭘 파악을 해야 되냐? 거리를 측정을 해서 빠르기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중섬광 사진의 분석을 통해서는 어떻게 된다?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물체 사이의 간격을 분석을 해서 속력 변화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앞에서도 같은 시간이 걸렸을 때 이동한 거리가 길수록 속력이 빠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웃한 물체 사이의 간격이 넓을수록 속력은 빠르고요, 간격이 좁을수록 속력이 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면 간격이 가장 넓은 AB 구간이 속력이 가장 빠르고요, 간격이 가장 좁은 CD 구간이 속력이 가장 느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그래프를 이용한 운동의 기록을 보면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에서는 기울기는 속력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정한 시간 동안 이동하는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죠. 우리 앞에서 철수가 2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8m일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구한다? 기울기는 밑변 나누기 높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분의 8, 그래서 시간분의 거리가 총 4m per 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속력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프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등속 운동입니다. 등속 운동이라는 것은 운동하는 물체의 속력은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 에스컬레이터나 무빙 워커, 컨베이어 벨트 등이 등속 운동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다중섬광 사진으로 봤을 때도 이동한 거리가 똑같이 20, 20씩 늘어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이것을 통해서도 속력은 변하지 않고 일정하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등속 운동을 하는 물체는 이동거리가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정하게. 그래서 시간 운동 그래프에서 시간에 따라 운동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직선 형태, 우리는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 시간과 거리 그래프가 나올 때 일정하게 증가하는 직선 형태의 그래프다. 그 다음 시간 운동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어떻게 된다? 우리 이렇게 나왔던 그래프 앞에서 뭐였죠? 기울기는 속력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등속 운동을 하는 물체의 속력은 시간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간 속력 그래프는 시간축의 나란한 직선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시간에 따른 속력은 속력값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나란한 직선 형태가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한 넓이는 이동거리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시간 이동 그래프는 기울기가 속력에 해당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두 개 그래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것은 정지해 있던 물체가 중력만 받아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이라고 했었죠. 중력도 뭐다? 힘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힘은 F는 ma라고 한 거 기억하시나요? 여기에 기본적인 베이스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물체의 속력은 매초 9.8m씩 일정하게 증가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 속력 그래프에선 속력이 1초마다 9.8씩 일정하게 증가하는 직선 형태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속력이라고 봐주세요. 속력이라고 봐주시고,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는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나타나는 기울기는 중력 가속도 g, 그래 따라서 9.8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체의 종류나 크기, 질량에 관계없이 물체의 속력 변화가 같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물체들은 지면에 동시에 도달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공을 자유낙하 시켰을 때 가속도의 법칙 F는 ma를 통해서 여기서 나타내는 9.8 값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A 값이 9.8에 해당되겠죠. 하지만 서로 다른 두 공이기 때문에 질량 값은 서로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보았을 때 두 개가 동시에 떨어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지구가 당기는 힘이 다르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게 두 물체는 같이 동시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그림을 보면 진공에서 자유낙하라고 나와 있죠. 일반적인 공과 깃털을 같이 떨어뜨렸을 때는 공기 중에서는 공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가벼운 깃털은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더 천천히 떨어지게 되지만 공기 저항이 없는 진공 중에서는
두 물체가 똑같이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진공이라고 해서 중력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진공 상태에서도 중력은 똑같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공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물체의 무게가 다르더라도 똑같이 떨어진다. 아까 뭐라고 했죠? 지구가 당기는 힘이 서로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물체의 이동거리는 일정한 시간 동안 점점 늘어난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죠. 이동거리는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 한 점에 대한 기울기가 그 지점에 대한 순간 속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나와 있죠. 이 힘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F는 ma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체의 연직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중력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 중력이라는 F 값은 9.8이라는 가속도가 나와 있죠. 거기에 대한 질량을 곱해준 값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F는 A 9.8 값이 나왔고 M의 질량 값을 곱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나타내는 중력 가속도 상수라는 것은 지구에서 중력 가속도는 9.8, 똑같이 변화 없이 초당 9.8로 중력 가속도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